안녕하세요. 부개님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입니다. 지은이는 김익환입니다. 이 책의 들어가는 글,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록에 매료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중 하나를 꼽아 보자면 내가 마주한 학문의 벽을 넘어설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예반 선배를 따라 역사학에 눈을 떴다.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은 나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의 말을 복기해 보면 대충 이러했다. 김동인의 소설 감자도, 김수영의 시 풀도 모두 역사 위에 존재하는 거야. 역사를 알면 해석도 진실도 명백해지지. 난 그 말과 며칠을 씨름했다. 역사를 알면 정말 뭐든 명증해질 것만 같았다. 문학 작품도, 자유를 올가매는 12시 통금도, 또 시골에서 갓 올라온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까지도 역사 위에 올려두고 살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분노와 허탈감, 상실감의 실체를 알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여 고등학교 시절 내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입시 공부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던 나는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포부 하나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몰두했다. 학교 앞 독서실에서 먹고 자며 밀린 공부를 빈틈없이 채워갔다. 당시 반에서 중간 정도의 등수였던 내가 서울대 인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미친 공부 덕이었다. 대학은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자유이자 꿈이었다. 입학 후 나는 순식간에 역사학에 매료되었다. 선배들이 좋다고 하는 책은 닥치는 대로 구해 읽었고 그들의 말 한마디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하지만 하늘은 온전히 내 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해 가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피격당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더불어 나의 세상도 송두리째 흔들렸다. 난 강의실보다는 주로 거리에 서 있었다. 강의실에 앉아서 한가롭게 책을 들춰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나와 선배, 친구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다 같이 격동의 거리에 서서 대학 시절의 절반을 보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부모님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사학과를 선택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공부한 이유이자 나의 희망이었던 역사를 깊게 탐구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학과를 선택하고 나니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 그동안은 역사에 파고들며 무언가를 해석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이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깰 수 없는 벽이 있음을 온몸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렇게 혼란의 시간을 보내던 중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듬달인 1980년 6월 계엄령 하에서 학과 독서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난생 처음 서울시경 대공문실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 그해 말에는 이른바 무림 사건이라는 서울대 운동권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청 대공분실인 남영동에서 한 달 이상을 보냈다. 결국 감옥을 가는 대신 강제 징집의 희생자가 되어 강원도 인제군 원통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군 생활을 했다. 낯선 곳에서 지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초조했다. 역사도 철학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손에 쥐어져야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치열한 고민을 통해 찾은 답이 기록이다. 기록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를 잡아주었고 고민의 답을 내주었다. 더불어 역사는 이론, 기록은 실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내 생각의 틀도 깨주었다. 이론, 역사를 추구해야 실천, 기록에 도달할 수 있고 실천, 기록을 통해야 이론, 역사에 도달할 수 있다. 기록은 내가 고민해왔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물다가 흩어질 많은 정보를 기록으로 한데 모으면 그것은 수단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를 깨닫자 모든 것이 명쾌해졌다. 그렇게 나는 국내 최초이자 제1호 기록학자가 되었다. 지난 25년간 기록학자로 살며 대학과 정부, 사회에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2000년도부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데 매진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기록 및 업무혁신 TF의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기록학계를 만들어 학술 활동도 쉬지 않았다. 오랜 기간 기록하고 가르치고 퍼뜨리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해 여러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록만 잘할 수 있다면 생활과 학업, 일,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른 채 허덕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때부터 나는 기록학에서 학문의 난도를 낮추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부터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을 통한 실천의 대상이
국가, 기업, 마을에서 개인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기록은 단순하다. 매일의 나를 남기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을 정리해 남기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나는 거인의 노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기록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성장의 발판으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부터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진심을 꺼내보기까지 그 여정을 도울 예정이다.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할까봐 읽기가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나의 기록법은 메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밥 먹듯 숨 쉬듯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록하는 인간에서는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고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한다. 2부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에서는 머릿속을 한없이 맴도는 생각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는지 설명한다. 또 정리한 것을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마지막 3부가 제일 중요한데 누구에게나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인의 5가지 기록법을 담았다. 공부부터 대화, 생각, 일상, 일까지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영역에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책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회사에서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답은 기록이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내가 역사와 기록 사이, 추상과 구체 사이에서 고뇌했듯 여러분도 인생 목표와 기록 사이에서 고뇌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기록이 무기가 되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기록이 가치와 실천을 이어주는 최고의 도구라는 사실은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단 하나의 인생 법칙이다. 그렇기에 여러분 또한 기록하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1부 기록하는 인간.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삶을 기록하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기록학과의 교수라고 소개하면 반드시 물음표가 붙어 내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기록학과요? 거기서 뭘 배우는데요? 유용한 기록을 모으고 잘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라고 알려주면 대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크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내가 인생을 바쳐 연구한 학문이 대중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슬프다. 하지만 그럴수록 난 더 열정적으로 기록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내 강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한다면 그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 조금씩 기록을 알렸다. 그 덕분일까? 최근에는 대학에서 기록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진 분야에 몸담고 계시네요 하고 응수한다. 과거에는 기록을 작은 메모 수준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록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움직임도 심심찮게 보인다. 한 예로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기록을 주제로 한 책과 메모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년 동안 기록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나로서는 이 현상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메모와 동일선상에 놓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요약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책이나 영상에서 소개하는 기록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잘못된 접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키는 키포인트가 빠져 있었다. 단순히 메모를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찾아서 기록으로 남겨야 비로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도 말이다. 이쯤에서 또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메모와 기록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다. 메모와 기록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한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기록학이다. 기록학은 기록을 생산, 분류, 기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학문이다. 기록학의 이론과 체계를 조금만 안다면 메모를 잘하는 방법뿐 아니라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켜 잘 활용하기까지의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아카이브란 자료를 디지털화해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장소 혹은 그 기록물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아둔 지식의 보고다.
왜 기록해야 하는가? 나는 기록형 인간형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길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로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원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 밖의 기록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우선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점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 둘째,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멀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도 기록형 인간이 되기를 권한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제 당신은 겨우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취는 몸의 기억과 용기 있는 실행의 산물이다. 반복에 의한 습관과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기쁨만이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끌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장과 자유의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자. 2장 자유.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욕망을 기록하라. 여기 주부가 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배우자를 배웅하고 나니 오전 시간이 지났다. 부엌은 난장판에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작은 접시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진다.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울화통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러움이 복받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가치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생산 행위를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치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꼭 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안일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버린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같은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조직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에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3가지 일상 정돈법을 소개한다. 첫째,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서 글쓰기나 영화 보기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둘째,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땐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이나 잡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짓이다. 10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남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집안일을 처리한다. 셋째,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잡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글 2쪽 정도를 써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꽤 바빴지만 두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분리수거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했다. 그냥 보기엔 분주한 오전이지만 내 안에서는 잘 정돈된 일상이다. 또한 짜투리 시간에 하는 집안일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좋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하다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민주적으로 꾸려가고 있는가? 기록학을 전공하는 내가 모두에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가족회의를 하고 간단하게 작성한 회의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다. 가족 일지를 마련해서 식탁 위에 두고 가족 모두와 관련되는 일들을 하나씩 작성하면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 무슨 일에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면 모호하던 것들이 명확해진다. 삶 전반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 기록들을 세심하게 살피면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이 보이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란 일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나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기록을 함께 읽고 공유하며 나를, 가정을, 나라를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면 삶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성장해 갈 것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기록하기를 즐기고 기록으로 소통하며 그 기록을 통해 성찰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꾼다. 기록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는 이 책,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한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3단계 성장 기록법. 기록하라, 반복하라, 지속하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